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카이세계 콘텐츠로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콘텐츠는 이슈라는 콘텐츠입니다. 어떤 콘텐츠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카이색 부설연구소 FNGS 랩에서 이제 준비한 이슈라는 이제 코너인데요. 보안 이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이 코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슈. 사실 이게 충청도에서 나왔던 그 발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슈.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좀 지었긴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슈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슈의 첫 번째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오늘 가져온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과 관련된 취약점인데요. 메일을 나는 그냥 받았을 뿐인데 나의 PC가 해킹이 된다. 너무나도 쉽게 해킹이 되는 이러한 취약점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일단은 아웃룩 도대체 뭔가요? 아웃룩 일단은 생소한 사람들도 좀 있을 거고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아웃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네, 아웃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업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접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분들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흔히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다음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메일을 이제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웃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요. 추가적으로 이제 메일뿐만 아니라 이제 일정이나 연락처들을 관리할 때도 이제 아웃룩을 많이들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메일,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일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몸에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슈들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왜 아웃룩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여기 기사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메일을 열지 않아도 감염이 된다. 메일을 읽지 않아도 탈취가 된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로 기사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다음 기사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취약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직접 수신된 메일을 열지 않아도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서 공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권한 상승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권한 상승 사실 좀 낯선 표현이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한 상승 왜 뭐 이게 탈취가 됐는데 왜 권한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왜 이게 권한 상승으로 분류가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계정이 단순히 탈취가 됐는데 권한이 왜 상승이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권한 상승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적 권한 상승과 이제 수직적 권한 상승이라고 이제 이런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번에 일어나게 된 이 아웃룩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계정 탈취가 되면서 이제 수직적인 권한 상승이 아닌 이제 수평적인 권한 상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계정적인 탈취가 수평적인 권한 상승으로 분류하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생됐었던 취약점 CV2023-23397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취약점이라고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사실 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처음 발견된 게 아니라고 하던데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이 취약점이 CV 식별자가 2023이라고 이제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에 발견된 취약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딥인스팅트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 아웃룩 취약점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이제 4월부터 12월 사이에 러시아 위협 행위자죠. 이제 공격자들에 의해서 유럽의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공격이 당했다라는 이제 이런 타임라인들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루마니아, 뭐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에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떠오를 것 같아요. 사실 끝나야 되는 상황도 맞는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것과 굉장히 사이버전과 밀접한 관계를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보안교육은 카이sek에서 네, 네. PPL 아니에요? 예. 어차피 우리 카이색 방송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보안 취약점의 이제 CV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CV 2023-23397 이렇게 부여를 받았고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취약한 버전의 아웃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권한 상승이 이제 가능하고요. 이제 9.8점이란 높은 점수의 크리티컬한 등급을 이제 부여를 받았습니다. 9.8이면 얼마나 높아요? 10점 만점입니다. 아, 참고로. 네. 아무튼 되게 높은 점수로 지금 등급을 부여받았고 이것 때문에 한번 뒤집혔다라는 거죠. 그렇게 심지어 요번 2023년 올해 뭔가 가장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이지 않을까라고 또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말에 한번 좋습니다. 연말에 한번 보시죠. 네. 네. 그래서 MS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에 진행된 3월 정기 보안 업데이트에서 이제 취약점 패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업데이트가 되기 이전에 모든 윈도우즈용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에 대해서는 모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혹시나 이제 난 맥을 쓰는데 나는 웹에서만 아웃룩을 쓰는데 나도 위험한가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드로이드나 iOS나 맥용 아웃룩과 이제 웹용 아웃룩은 영향을 받지 않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C에서 아웃룩을 직접적으로 깔아서 쓰시는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 뭐 맥에서 아웃룩을 접속한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기기들로 접속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약점을 먼저 이제 가장 간편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MS에서 제공하는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겠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 제품별 업데이트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신 버전의 그리고 빌드로 이제 업데이트를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보안 업데이트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 임시로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호된 사용자 보안 그룹에 이제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NTLM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SMB가 사용하는 445번 포트의 아웃바운드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보안 업데이트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된 사용자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SME 포트가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를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뭐 아웃룩의 취약점 조치 방안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아웃룩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면 꼭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약점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취약점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웃룩을 좀 소개를 해드릴 때 이제 메일도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일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이번 아웃룩 취약점에서 발생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일정입니다. 일정과 관련된 건데 이 혹시 지금 보이시는 이제 미리 알림이라는 것들을 많이 아웃룩을 사용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업무 하실 때 일정을 생성하셨던 기억도 있으실까요? 그쵸. 많이 해봤죠. 사실 뭐 스케줄 잡을 때도 되게 많이 했었으니까 뭐 제목, 뭐 내용, 장소, 뭐 시간, 뭐 미리 알림 설정하는 것들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룩의 캘린더 내에서 약속을 알려주는 미리 알림 기능은 약속 기한이 다가오거나 이제 약속 기한이 이제 상당히 지연된 경우에 이제 이와 같이 알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번 취약점의 포인트는 이제 약속을 생성할 때 이제 미리 알림을 이제 활성화하게 되는데 이 미리 알림이 될 때 재생되는 소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미리 알림이 될 때 재생되는 소리를 공격자가 추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저도 요번에 이게 가능한지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공격 표면이 되는 이제 MAPI 프로퍼티는 바로 이제 리마인더 파일 파라미터라는 것입니다. 이쪽 이제 제가 소스 코드랑 이제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천천히 이제 저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프로퍼티에 이제 재생할 사운드 파일의 경로를 UNC 경로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빨간 박스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서 빨간 박스의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리마인더 파일 파라미터 안에 이 값으로 이제 UNC 경로, 이제 외부 네트워크 경로를 이제 저런 식으로 공유되는 폴더를 이제 지정을 해놨죠. 이런 식으로 공격자가 운영하고 있는 SMB 서버 주소를 이와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제 UNC 경로를 작성한 이 프로퍼티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리마인더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이 속성 값이 이제 true로 이제 지정을 해 주어야 이 리마인더 파일 파라미터를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을 이제 익스플로이트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제 소스 코드 내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작성된 메일을 그냥 수신만 하게 되면은 공격자가 제어하는 SMB 서버로 이제 강제로 인증하게 되도록 돼서 이제 피해자 시스템의 NTLM 해시 값을 이제 공격자 SMB 서버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받기만 했는데 어떤 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영향도가 많다, 그렇죠. 높다, 크리티컬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포인트 때문에 이 취약점에 대한 영향도가 크리티컬 9.8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번 도식화해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공격자는 확장된 MAPI 속성인 리마인더 파일 파라미터랑 리마인더 오버라이드가 설정된 MSG 파일을 이제 피해자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때 리마인더 파일 파라미터에 공격자의 SMB 서버 주소가 UNC 경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때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리마인드 오버라이드가 true 값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피해자의 시스템에서는 이제 메일을 수신하게 되고 이제 미리 알림 기능이 이제 피해자 시스템에서 활성화가 되고 피해자 시스템은 공격자의 SMB 서버로 이제 강제로 NTLM 협상을 하게 되면서 해시 값이 공격자한테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원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왜 이 설명을 듣고 메일을 열지 않아도 감염되는 취약점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MS 쪽에서 발생하는 MS 아웃룩 취약점은 첫 번째, 공격자는 악성 메시지를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전송을 하고요. 두 번째, 피해자는 시스템에서 미리 알림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공격자가 제어하는 SMB 서버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는 시스템에 있는 NTLM 해시값이 공격자에게 전달됨으로써 해킹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바. 근데 쏘나 이거 네. 근데 이거 하면서 왜 시연 같은 건 안 넣냐? 시연을 찍어놨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노딱. 유튜브 노딱. 블록 먹어요. 이거 보여주면 또 공격 위험하다고 하면서. 노딱 위험하지. 노딱 안 돼. 노딱 안 돼. 노딱 안 돼. 노딱 안 돼.